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배울 강의는요,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어떻게 이렇게 고수익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크게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일 텐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자, 이 종목군들이 어떤 조건을 통해서 움직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적용시키고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00% 수익 종목으로 알아보는, 네, 그런 그 급등주의 사례, 네, 수익 종목의 사례, 이런 것들. 자, 수익을 내려면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하라. 자, 이런 조건을 가진 종목들을 공략하라.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자가 아니거나 흑자 전환.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간단해? 뭐야 다 아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실천은 못하죠. 왜냐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하는 종목들 대부분이 보면 내가 기업 분석을 통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외부적인 어떤 이슈들, 재료, 뉴스, 아니면 귀 동량으로 들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내용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지. 주가가 올라가려면요,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돼요. 자, 주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겠어요? 주가라는 것은 당연하게도요, 여러분들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기업의 덩치가 커지는 것이고, 그 기업을 잘게 쪼개가지고 증서로 만든 게 주식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의 덩치가 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돈을 잘 벌어서 기업의 시가총액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업의 시가총액이 커져야지만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거 기본적인 조건은 돈을 잘 버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못 버는 회사야. 적자가 계속 나. 적자가 계속 나는 회사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사업이 찌그러지게 되는 거고, 덩치가 쪼그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점점 말라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지금 아니거나, 또는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흑자 전환을 통해서 턴 어라운딩이 되는 거, 지금 괜찮거나 앞으로 괜찮아질 그런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포지션은 반드시 기본 전제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 돈 좀 버냐? 밥은 좀 먹고 사냐? 그런 거. 밥은 먹고 사는 기업들은 최소한 망하진 않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에 투자했을 때는 기본적인 안정성은 제공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실제 사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화신이라는 종목이었어요. 화신. 이 화신에 대한 그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게 되면 2020년도, 이게 언제부터 대응이 된 거냐면 2020년 7월 17일입니다. 그때 이제 매수 문자로 해서 2150원에 나갔던 건데, 화신 같은 경우는 지금 8000원이 넘죠. 거의 9000원. 네,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 실적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뭐 중간중간에 약간의 어떤 포지션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적자가 유지되지 않고 흑자로 전환돼서 상황을 계속 호전시켜 나간다라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굉장한 이슈죠. 여기에다가 좋은 재료 하나만 갖다 붙여주면 수익은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죠. 네. 자, 그럼 이 종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6월달, 네, 7월달 매매가 들어갔었던 부분이었죠. 네, 7월 17일날 초기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인데, 7월달이면은요, 지금 12월, 11월, 19, 8, 7, 여기 지금 주가가 살짝 올라간 바로 그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 타이밍에서부터 매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11월달 한 달 동안도 주식 매수를 다시 계속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개선될 것이다,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우리가 2000원대 초반부터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게 최고가가 11,450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1,450원이요. 지금은 이제 변화가 또 생겼겠지만, 자, 11,450원이라면 그 당시에 깎았다고 하더라도 2,000원짜리 종목이 얼마큼 올라간 거예요? 5배. 네. 5배요. 500%요. 그러니까 그런 상승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업황이 좋아지는, 야, 이 종목 돈 잘 번데, 이 종목 더 좋아질 거래,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소문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업황 개선, 뭐 또 다른 뉴스들, 좋은 재료들 계속 나오게 되죠. 그러면 잘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서는 리포트도 잘 쓰게 될 테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또 다른 부분 한번 볼까요?
코롱인더라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2020년 11월 19일 날 신규적으로 매수가 들어간 건데 39,000원에 매수가 들어간 종목이네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요, 2020년 6월부터 시작해서요,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9월 달에 살짝 들어갔던 모습이 있었는데 12월 되면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가 11월 19일 날 매수가 들어갑니다. 상황 좀 보자 그랬다가 12월 달 이제 4분기 때 실적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 계속 증가세 보입니다. 물론 3분기, 4분기 실적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또 이건 분기별 수익이지만 연간 수익을 보게 된다면 전년도를 이미 훌쩍 넘어서는 그런 실적을 달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업 자체도 매수 포인트는 언제예요? 자,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그 사이 구간, 즉 11월 달 정도가 적당한 매매 포인트란 이야기죠. 차트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게 되시면 11월 구간이니까 이 종목이 막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가격대는 지금 94,000원 최고가를 찍었었던 상황인데, 자, 물론 이제 이 코롱인더라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이제 10만원 넘어가는 흐름이 지금 나타났어요. 10만원 넘어가는 흐름이지만, 지금 이거를 이제 4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매수했어. 그럼 얼마예요? 네. 2배 하고도 50% 넘게 더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이 어떤 업황 호전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막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있는 기업들은 망하지도 않거니와 실적이 또 꾸준하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또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증가한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덩치가 커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를 들어서 이제 아빠가 월급이 500만 원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1000만 원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왜 집이 망하나요? 우리 아빠가 5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 벌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집 망했어. 큰일 났다. 어떻게? 미친놈이죠. 네. 5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 벌게 되면 집의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 500만 원 벌 때는 20평대 살았다. 그럼 1000만 원 벌게 되면요. 40평대, 50평대로 이사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적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결국 외형적인 성장, 외형적인 성장은 주가의 상승, 시가총액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세요. 이거 놓치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적. 네, 이 회사가 적자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여기서는 꼭 외국인 수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외국인 수급을 주로 보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수급이 아니라 기관이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 사는 건 안 돼요. 대신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라면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유가 없다면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유가 없다면 매수할 필요가 없어. 네, 매수 주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수급의 특성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성격을 놓고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성격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정 자금을 꾸준하게 밀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된 부분으로 자금을 집행합니다. 근데 개인들은 그게 아니야. 여기저기서 막 모여들죠. 규모는 굉장히 큰데 모이기도 어렵지만 흩어지기는 더 쉬워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자금보다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 규모가 작지만 주가를 밀어올리는 힘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밀어올리는 힘이 강하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쪽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방향이 쏠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뭐 떨어지는 건 우리가 필요 없죠. 나 주가 떨어지니까 사야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 사야 되니까 그러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거,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매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왜 사는지 몰라. 네.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없다면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주가가 올라가길 바랄 거 아니에요. 수익이 나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면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거다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거고 뭔가 이놈들만 알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다. 내가 지금 모르지만 저놈들이 사고 있다라면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이슈가 터졌을 때 주가가 뭐 100% 갈 수도 있고 20%밖에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수급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것도 사례 한번 볼까요?
한국선제예요.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12,000원대까지 상승한 종목이죠. 이 종목 언제 샀을까요? 신규 매수 3,500원에 2021년도 3월 달에 산 겁니다. 그보다 더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월급 종목으로 1월 달부터 매수 문자를 매수 이야기를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오래된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5개월밖에 안 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300% 네, 수익률이 나왔었던 부분까지도 갔었는데요. 자, 지금 한국선제가 3,500원대에 매수 접근합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3,500원대 보면. 근데 외국인들이 3월 말부터 막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외국인 수급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이걸 왜 샀지? 주가가 올라간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사는 거야? 네. 근데 뭐 그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 변하지 않아요. 4월달까지 변하지 않아요. 제가 3월 말에 매수가 들어갔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추가 매수 더 들어갑시다. 더 삽시다. 라고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 주가가 변화가 없는데 매수가 계속 들어와. 이거는 뭐가 있어. 이건 매집이야. 뭔가 냄새가 나. 스멜. 냄새. 청국장 냄새. 청국장 냄새 아니죠. 하여튼 뭐 냄새가 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뭔가 구린 냄새가 나고 있어. 저 새끼들이 왜 샀지 저걸? 이상하다. 주가는 안 올라가는데 왜 사고 있지? 오늘도 사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따라가세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변할까요? 네, 굉장히 빠르게 상승해야 돼요. 14,700원. 이 3,900원에 샀는데 14,700원까지 갔다 400%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건 최고점대가 나왔을 때 이제 캡처한 부분이지만 이 상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약간 변동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런 위치를 본다라면 뭐 14,000원이 아니라 지금 12,000원에 팔면 어때? 네, 4,000원에 샀단 말이야. 300%, 400%가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자리가 언제요? 3월 말. 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탁 튀는 거야. 이 외국인 들어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집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얘네들은 뭘 하느냐? 차익 실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많이 올라서 수익 났으니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30%든 50%든 뭐 근데 외국인들은 20% 30%에서 차익 실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추세가 만약에 형성돼 버리면 개인들 자금이 들어서 쫙 밀어버리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1조 원을 매수했다. 그렇게 되면 20% 수익 났어요. 그럼 얼마 버는 거야? 2천억 버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2천억 버는 거예요. 그냥 잠깐 사이에. 네. 그게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근데 1,000만원 걸 때도 있고 1억 걸 때도 있지만 20% 수익 나면 얼마예요? 1,000만원 20% 200만원 본 거예요. 이 규모 자체가 다르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지만 개인들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밀고 올라가요. 그럼 개인들의 자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죠. 외국인 수급이 먼저 물꼬를 터서 땡겨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마지막 피날레를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나온 패턴이죠. 네.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야, 이것도 뭐 난리가 났죠. 지금 나 당연히 100% 넘어갔을 거고요. 네. 지금 이것도 보시면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4월 달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잘 들어오네요. 4월부터 7월 달까지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계속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14,200원 아래로 매수합시다. 근데 좀 더 떨어졌어. 4월 14일 되니까. 그래서 14,000원 근처에 추가 매수도 합시다. 네. 왜?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가거든. 근데 4월달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으로 서고 있어요. 중반까지. 네. 4월 한 15일, 16일 정도까지 중반까지 계속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큰 변화가 없는데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야. 야, 이 부분을 보면은 뭐 이런 게 다 있지?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라는 이야기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유가 없는데 왜 사는 거야? 네. 삼성 엔지니어링. 그냥 주가 상황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제공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수가 잘 들어오는 패턴, 매수가 들어오는 패턴, 이런 패턴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요. 첫 번째 뭐예요? 실적이 꾸준한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온 종목.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서 대응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이런 주식을 사라. 세 번째 조건입니다. 하락이 멈췄거나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업. 자, 이거는 과거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 중에 추세선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추세,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 추세적인 부분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잡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하락이 멈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승세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일시적인 상승은 가능하거든요. 언제든지. 근데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 멈췄다. 계속해서 내려가던 그런 부분들을 왜 멈췄지? 뭔가 다른 게 있나? 뭐가 이상한 게 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밥을 잘 먹다가 갑자기 밥 숟가락 딱 내려놔. 그럼 왜 그래? 밥이 이상해? 맛이 이상해? 물어보잖아. 당연하잖아.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잘 먹고 있는데 그냥 계속 먹어.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밥을 잘 먹다가 딱 내려놨어. 그러면 뭔가 돌을 씹었다든지 아니면 밥맛이 없다든지 내가 뭐 배가 불렀다든지 뭔가 상황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도 마찬가지야.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는 주식이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딱 멈췄어. 다시 올라가. 뭐야? 뭔가 좀 다른 게 생겼나? 뭔가 상황이 바뀌었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하루 정도는 올라갈 수 있죠. 어쩌다 반짝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거,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매 골골하다가 약 먹으면 잠깐 나았다가 또 다시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잠깐씩 올라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몸 괜찮고 그 다음날도 컨디션이 괜찮아. 그건 뭐예요? 감기가 나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컨디션적인 부분들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다른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내리고 있는 주식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려가는 것이 멈추거나 그것을 터닝 시켜가지고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뭐 사례 한번 볼까요? 이 주식은 뭘까요? 네, 봐야지 알겠는데, 저도. 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만 했어요. 하락만 했는데, 지금, 흐름적인 부분이 저점권에서 유지가 살짝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살짝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건가? 라는 느낌이 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좀 봤더니,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주식이었네요. 2020년도 7월 9일 날 봤었던 부분인데 차트 보시는 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어요. 2009일 날 차트 흐름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고요. 이 7월 21일까지 7월 9일 날 첫 번째 매수가 들어갔고요. 7월 21일 날 이제 추가 매수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유지가 되면서 연속 상승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기분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지금도 150% 정도 수익률인데 가장 높았던 시점에서는 200% 넘는 수익률이 나타났어요. 5,790원대까지 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5,7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1,800원 정도의 매수였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네, 한 200% 정도는 수익이 나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다른 거 다 안 보더라도요,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런 상승률을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겠죠. 뭔가 좀 달라졌어요. 뭔가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네. 이 종목은 뭘까요? 주가 하락률이 그렇게 뭐 변동성이 크지 않았어요. 이게 각도가 기울기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옆으로 쭉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2020년 3월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이평선이 모여서 살짝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는데 21,000원대의 직전 고점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계속 하락만 하다가 뭔가 추세적인 변환점을 만들어냈네요. 그게 이제 2020년도 한 6월쯤 되는 것 같은데 매매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종목은 현대바이오였어요. 현대바이오. 7월 28일 날 매수가 들어갔고요. 지금 6월경부터 이제 추세의 변화가 생겼고, 그 다음에 7월달에 그래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게 연말까지 계속 내리면서, 마이너스가 계속 커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7월 28일날 사서, 그 다음에 또 추가 매수 들어가고, 떨어졌어요? 또 사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계속 키워나갔죠. 왜냐면 추세가 바뀐 종목이에요. 추세가 전환이 된 종목인데, 이렇게 되면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추세를 이렇게 바꿔놓은 종목인데, 여기서 끝날 일이 있겠느냐? 더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떨어지더라도 특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는 거. 이거 당연한 전략이거든요. 이 전략을 유지하고 간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포인트로 간다는 얘기죠. 이 종목은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이게 12,650원에 매수가 들어간 종목인데, 지금 66,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한 500% 정도 나왔죠?
더 나왔나? 700% 넘게 나오신 분들 계셨던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커졌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2,650원이지만 여기 지금 뭐 제가 문자 나온 거는 12,650원밖에 안 보여드리지만 저 아래쪽에서 또 신금에서 또 들어간 게 있거든요. 저 밑에 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한 700%, 750%까지도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마 저하고 같이 다들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핸들링에 대한 그런 매매 포인트까지도 제가 방송을 한동안 이야기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 이게 다 사전 작업에 있었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바뀌는 종목들은 이렇게 큰 시세를 이끌어낸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세가 바뀌는 자리, 바로 거기가 매수 맥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일깨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던 강의 중에 선 하나만 그으면 된다라는 그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듣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통해서 네, 어디서 변곡점이 나타나는지, 어떤 자리가 지지선이 되는 것인지를 조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도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하락이 멈췄거나 연속적인 상승, 즉 추세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타난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네 번째 조건은 뭘까요?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자, 이것도 초보자 강의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대 수익이 높아야 한다. 목표 주가가 높을수록 확률과 수익이 커진다는 얘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이 주식의 목표 주가가 뭐 한 11,000원이나 12,000원이야. 그러면 에이 그거 먹으러 들어가냐? 안 살랜다. 매수가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10,000원짜리 주식인데 20,000원까지 간대. 우와 100%나 간다고? 그럼 나도 사야지. 나도 사야지. 매수가 막 들어오게 돼요.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즉 먹을 게 많은 곳에서는 일단은 모임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인데 아 저쪽 잔치집은 먹을 게 별로 없대. 그냥 찌짐이도 몇 개 없고 막 그렇대. 고기도 없대. 막 그런데 이 집은 막 전도 막 산적부터 해가지고 막 고기전에 동태전에 엄청나게 많고 술하고 막 이런 것들 막 뭐 보지도 못한 음식들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럼 다 걸로 가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먹을 게 많은 곳으로 일단은 모임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쏠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 이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주가가 지금 현재 저가대에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싸야 될 거 아니에요? 싸야지만이 많이 수익을 낼 테니까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직전 고점대로 보면 이제 11만원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뭐보다 한 반토막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점이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 올라갈 게 아직 많이 있구나. 더 많이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서 우리가 저가 매수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가지고 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위쪽까지 한번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실제로 어떻게 되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두산입니다. 두산하고 두산 우선주하고 뭐 배당을 이용한 그런 매수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2020년도 후반부 즉 11월 17일부터 매수가 들어간 종목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뭐 연초에 조금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엔 11만 8천원까지 얼마 샀어요? 4만원. 두산은 5만원. 11만 원까지 갔다면 100%가 훨씬 넘어가는 수치죠. 빵 하고 치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요? 직전 고점대까지 짜잔 하고 올라가줍니다. 이게 뭐냐면 기대 수익률이에요. 내가 지금 저점에 있지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직전 고점이라는 것은 매물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일단 단기적 목표 가격으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내가 지금 4만원, 5만원 밖에 안 하는데 직전 고점까지만 가더라도 100% 나오겠네? 그러면 한번 사보지 뭐. 네. 기대 수익률. 100% 정도는 생각하고 가야지 그래도 50%든 60%든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0%짜리 들어가가지고 난 100% 먹을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100% 정도 나와야지 그것을 뭐 실현을 시키든 아니면 그보다 더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든지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목표 주가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 하나의 사례를 더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은 이게 저가가 5만원대니까 아마 5만원대부터면은 거의 10만원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위쪽 라인 때 이거는 목표 주가가 뭐 그렇게가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높아 보이진 않은데 그래도 네, 충분히 여기서 먹을 만한 수치는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추세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워낙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보자. 네, 해볼 수 있거든요. 이 종목은 뭘까요? SK 이노베이션. 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작년 9월부터 매수한 거예요. 네, 2020년 9월부터 매수해서 11월 달에 또 추가 매수. 이때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15만 원대의 매수가 들어갔는데 11월 달에는 13만 원대의 매수를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까지 갔어요? 32만 7,500원. 와우.
엄청나게 뛰어 올라갔죠. 이것도 100% 넘게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월급 종목 리스트에서 수산중공업, 오픈베이스, 동성와인텍, 아주캐피탈, SK이노베이션 이렇게 그 작년 9월에 월급 종목 드린 게 있는데 이 중에 수산중공업 100% 넘어갔죠. 네, 오픈베이스 100% 넘어갔어요. 동성와인텍 50% 넘어갔어요. 아주캐피탈은 뭐 오르긴 했는데 이게 아주캐피탈이 이제 우리 금융지 좀 바뀌면서 수익률이 조금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한 10%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제가 사긴 했는데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어쨌든 이것도 수익 중이긴 합니다. SK이노베이션 100% 넘어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종목들, 뭐 수산중공업, 오픈베이스 이런 거 다 살펴보시더라도 다 추세의 전환점이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수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종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종목 분석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조건들만 잘 맞는 종목들 있죠? 이런 조건들만 잘 유지된 것들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담아놓고 기다리면 돼요. 기간적인 부분 보면은 지금 당장 매수해서 왕창 수익 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매수해서 적어도 5개월, 1년, 길게는 더 길게도요. 더 오랫동안 데리고 갔을 때 수익이 100%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사이에 100%다. 2년 사이에 100%다. 이거 적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어. 손실도 막 났어. 막 이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점이 끝나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 100% 이상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 됩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네. 그냥 그전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막 마이너스 떨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나. 근데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700%까지 상승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자 초보자 분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수익을 내려면 이런 주식을 사라. 초보자일수록 이런 주식을 사라. 많은 조건이 아닙니다. 4가지 정도는 우리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적자가 아니거나 수익으로 전환된 종목, 즉 실적이 괜찮은 종목을 사라. 외국인 수급이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죠? 기관들 수급해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 하락이 멈췄거나 연속적으로 상승해라. 즉 이거는 추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면 그것 역시 좋은 주식이다. 기대 수익률. 내가 지금 위치한 자리가 뭐 다 조건을 만족했는데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러면 그거는 꽝이에요. 먹을 게 적어도 50% 100% 이상 뭐 저 멀리까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증거사 리포트 참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걔네들은 뻥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지 마시고요. 일단 매물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 먹을 게 많은 기업들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기초 강의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들을 해드리면서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실까봐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었던 사례들 문자가 나가서 실제 매매하고 리딩을 했었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서만 꾸며봤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이런 조건들을 잘 체크하신 다음에 매매하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주린이 분들 언제까지 주린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우리도 고수로 한번 가고 수익 한번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리마스터 강의가 끝이 났고요. 이대로만 끝나면 또 약간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후에도 최근에 또 이렇게 100% 이상 수익 난 종목도 있었죠. 네. 그런 종목군들 2023년도에 100% 이상 차익 실현했었던 종목들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도 이런 기법들이 적용이 됐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가 있었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상승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자,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하락해서 네, 상승으로 전환되는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위치를 통해서 이평선 수렴까지 보고 매수를 드렸고요. 100% 이상 네,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 수익이 진행이 된 거고요. 상승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수급은 따라보지 못했어요. 근데 기대 수익률 같은 측면에서 본다라면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대 라인, 즉 추세가 바뀌었으니까 매물대적인 부분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매물대가 지금 보면은 여기 한 7만원, 30만원 정도 형성되잖아요. 이 매물대를 넘어가게 됩니다. 매물대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목표 주가가 어디로 되느냐? 여기 한 7, 8만원, 40만원까지 갈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부터는 이제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상승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런 느낌을 좀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 포인트 여기 40만원까지 그 다음에 신고가 패턴 남아갔을 때 우리가 59만원 네 여기서 매도가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20한 몇만원대에서 59만원까지 진행됐으니까 100% 수익률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추세 전환에 따른 그런 부분이고요. 원래는 추세
전환에 따른 부분만 보고 접근을 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리튬 이야기가 붙으면서 2차전지 효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원강업이죠. 네, 대원강업 이것도 100% 나왔죠. 네, 대원강업도 보시면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었겠습니다만 이것도 약간 2차전지 비슷하게 주가가 상승을 해버렸어요. 네, 전기차 쪽 관련한 부분으로 주가 좀 많이 올라간 부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세는 역시 똑같은 것 같아요. 주가가 하향해서 바닥 잡고 반등 나가는 자리 매수 맥점이 나타났죠. 여기서는 외국인들 매수, 수급도 같이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수급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추세도 바뀌고 있다. 뭐 이런 흐름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적 같은 부분들은 자동차 업황들이 서서히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었고요. 주가가 결국에는 이제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1차적 목표 라인대가 여기 4,500원 라인대였고요. 이걸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고가 흐름으로 빵 치고 넘어간다. 그래서 이 구간 넘어가면서 이제 추가 상승 나타나면서 이제 100% 이상 수익으로 마무리됐다. 조건들을 많이 충족했죠. 추세 전환과 상승. 근데 모든 조건에 앞서서 진행되는 것은 뭐냐면 이 종목이 이제는 올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추세가 바뀌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 같은 부분들은 서서히 좋아져도 괜찮고 수급도 천천히 붙어도 괜찮지만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올라가는 포지션을 만들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100% 이상 수익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진산업이 있었어요. 네, 아진산업도 이거는 100% 훨씬 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 추세 이후에 상승 전환이 되면서 딱 돌파가 만들어졌죠. 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같이 포함되는 모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여기 3,000원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8,000원까지 갔으니까 100% 훨씬 넘게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뭐 횡령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거래 정지 구간이긴 한데 이미 뭐 100% 이상에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고요. 매도한 위치는 일단 한참 지나쳤어요. 네, 2023년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뒷자리는 신경 쓸 필요 없겠고요.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죠. 네, 목표 주가에 대한 포인트 보시면 매물대가 다양하게 있었죠. 다양하게 있었는데 가는 동안에 계속 뚫고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최종적인 매물대가 가장 많은 공간에서 살짝 주춤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신고가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매물대까지 가서 주춤 근데 밑으로 밀리지 않아 어쭈 이거 봐라 봤더니 또 팍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있었고, 다우데이터도 아주 짜릿하게 잘 해먹었죠. 이거는 작전주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전의 상황들을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네, 주가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이것도 이 전환 포인트가 보면은 갑자기 급락했다가 넘어가는데 여기 같은 그 급락 포인트 이후에 나타나는 상승은 사실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 반등이나 단기적 반등을 통해서 단기 목표 가격을 이제 여기 매물이 물려 있었던 구간이죠. 여기가 얼마쯤 됩니까? 14,000원대쯤 되나요? 네. 14,000원쯤 되죠? 그러니까 그 위치까지. 즉, 10,000원에서 14,000원이면 한 40%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 건데, 중요한 건 이 위치에서 이평선이 딱 모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반등을 나가는데, 재밌는 거는 그동안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많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기관의 매수가 또 같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추세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엄청난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네, 상승을 좀 해줬기 때문에, 10,000원에서부터 50,000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것도 100% 이상 차익 실현하면서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고 나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옆으로 좀 서면서 매도 시점을 계속 줬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작전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나면서 주가 쭉쭉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우데이터도 지금 보시면 조건을 많이 만족한 상태로 진행됐고요. 이 매물대 통과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때, 또 수급이 들어올 때 뭔가 포지션이 바뀐다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LS 일렉트릭. 네, LS 일렉트릭도 네, 여러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100%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수익이 나왔고, 추세적인 부분은 일단 깊은 매물대를 통과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짧은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꺾이고 있는 포인트가 우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평선 수렴, 그 다음에 매물대 통과, 그 다음에 수급상에서 외국인 매수 등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 자리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2023년 3월에 우리가 또 매수를 들어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5만원대 조금 넘는 자리 이렇게 됐을 텐데, 뭐 6만원에 매수하셨다 하더라도요. 네, 이게 13만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00% 이상 수익 실현이 다 된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즉 크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대부분 비슷한 포지션과 비슷한 조건들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되네요.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고요. 자, 오늘 그래서 리머스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네, 좋은 결과들 많이 이끌어내시고 이런 그 조건들을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종목이 조금 바뀌고 있다.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 생각될 때는 이런 조건들을 집어넣어서 이놈의 기대 수익률은 어디까지인지 얼만큼 올라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공략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멀리 갈 주식인데 주가 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겁먹을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오늘 또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